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전주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결과를 공개한 대학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전주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아마 이제 다른 지역 교대들도 아마 조금 그 입시 결과 자료들을 좀 살펴봤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전주교대는 또 어떠한 입시 결과를 이제 나타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교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역 교대, 그러니까 지방 교대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대학들이 많지가 않은데, 네, 전주교대는 또 그런 측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색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과연 이제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네,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 입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네, 모집을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형들 중에서는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그 지방 교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이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교대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점에서는 진주 교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주 교대도 지금 지역 인재 이제 그 인원이 71명으로 모집 인원이 지금 가장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 설명드리기 앞서서 잠깐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게, 그러면 진주교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운영 방식은 일단 모든 전형이 다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전형을 운영을 하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배수 정도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평가했던 서류 60%와 그 다음에 면접 4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색적인 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역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하고 지역 인재 선발 전형, 이 두 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구하는 전형은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요구와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자, 그러면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면, 뭐 국수 영탐 4개 과목 해서 2024학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4합 4개 과목 합산해서 12등급 뭐 이내는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대에서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요구하는 지방 교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대학교가 진주교대나 춘천교대가 있는데, 네, 진주교대나 춘천교대 모두 다 4합 12등급을 보통 이제 요구했다 라고 하는 측면들까지는 일단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2024학년도 입결을 보면서 2025학년도를 조금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한번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2025학년도에는 그러면 변화가 없냐? 사실 이 부분이 2025학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전형은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하고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두 가지가 동일한데, 2025학년도의 기준점은요 4합 12등급이 아니라 4합 15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폭 하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업 기준으로 15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하락이라고 하는 요건 그리고 이제 뭐 뉴스에서 이제 뭐 좀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교대 정원을 전체 정원을 한 12% 정도 지금 감축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원에 관련된 확정된 부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확정 요강이 나오면은 좀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원은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좀 더 낮아졌고 네 이런 두 가지 변수를 놓고 감안한다고 했을 때 경쟁률에서 일단 이제 뭐 상승이나 이런 측면들의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2025학년도 입결은 조금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이제 뭐 교대에 대한 어떤 선호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이제 학생들의 지원 경향에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2024학년도 전주교대 같은 경우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네, 사합 15등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하향 조정됐다는 거 하나, 그리고, 교대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 하나, 요거까지 일단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기본적으로 12% 감축이라고 했는데, 전체 지금 이제 전주교대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모집 인원이 한 31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10명 정도였으니까 한 12% 정도 감축한다라고 한다면 한 34명, 35명, 36명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아마 감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뭐 수시 정시 비율을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면, 여기 127명에 12% 정도라고 한다면 한 14명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된다라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고 늘어날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 일단 변화되는 사항들도 좀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그 2025학년도 시행 계획안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뭐 교대 정원 12% 감축 얘기는 안 나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뭐 이제 모집 인원 같은 경우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40명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024학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115명으로 기존의 71명보다도 더 모집 규모가 더 컸었습니다. 나머지 여기 국가보훈 대상자부터 장애인 대상자는 모두 동일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증가분 자체는 원래 애초 예정되어 있던 증가분은 대략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기존보다 총 합쳐서 58명 정도가 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인원이 조정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에 계획 안에는,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증가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지금 완화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평년 경쟁률보다는 조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인원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이제 2024학년도 입결에 조금 충실해서 살펴보면 자, 전년도 같은 경우에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26명 모집에 네, 이제 지원자 총 합쳐서 161명이 지원을 했고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6.19대 1이었었습니다.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모집 인원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40명 규모였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이제 인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전 연도 경쟁률은 한 4.95대 1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71명 모집에 186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2.6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전 연도도 역시 모집 인원은 좀 다르긴 했었어요. 그때는 좀 모집 인원이 더 적었었는데 당시 경쟁률은 3.16대 1이었었다라고 하는 거. 네, 그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나 다문화 가정, 농어촌 학생들 같은 경우 전형은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경쟁률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대상자는 아예 뭐 경쟁률 미달이 났었고요. 그나마 모집 인원 규모가 좀 컸던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네, 11명 모집에 49명이 지원을 해서 4.45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 이전 연도 경쟁률은 4.27대 1이었는데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 교과 등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작년에, 아시겠지만, 그 작년 수능이 대단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좀 발생하긴 하거든요. 2월 인원이 발생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시 2월 인원의 규모가 몇 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냐면 수시 2월 인원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만 총 69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초 이제 정시 모집 인원 규모가 181명이었는데 그 중에 69명이 이제 2월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총 모집 인원이 250명까지 갔었는데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교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2월 규모나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더 제시를 해줬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제시가 되지는 않아서, 여기는 일단 나와 있는 자료에 충실하게 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교직적 성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 합격자들 평균, 그러니까 80% 컷은 2.68이었는데, 최종 합격자, 입학자의 80% 컷도 역시 2.68 정도였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연도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컷이 1단계 합격자 같은 경우에 그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2.16 등급 그리고 네 최종 입학자 같은 경우는 2.19 등급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고스란히 고스란히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입학 성적이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다른 지방 교대들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좀 이제 의아스러운 거는 지금 추가 합격이 지금 네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추가 합격이 없었다는 거는 뭐 최소한 정원 내 전형에서 최소한 2월 인원 규모가 총 합쳐서 69명의 2월 규모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원 외 같은 경우에는 뭐 농어촌 같은 경우가 7명의 2월 인원이 발생을 했고 장애인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 5명의 2월 인원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이제 놓고 보면 지금 추가 합격자의 경우도 뭐 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지역 인재도 지금 제로였고요.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예비 2번,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 예비 1번까지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2월이 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위에 잠깐 한번 좀 살펴보면 교직 적성 우수자 지금 최초 모집 인원이 71명이 아니라 지금 26명이었고요. 6명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가 지금 71명이었고, 국가보훈 대상자 5,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 2명,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 중에서 지금, 요거 이제 정원 내 모집 인원만 예를 들어서 총 계산한다고 했을 때, 97, 그러니까 104명 정도인데, 네. 제가 이제 단순 계산해보면, 97에, 네, 7이니까 104명.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중에 지금 69명이 2월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모집 인원의 지금 60%가 넘는 거의 70%에 가까운 인원을 지금 선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대학과의 어떤 중복 합격이 됐을 확률도 높고 또 그 변수로서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난해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 다시 입결 쪽으로 한번 가보면 자, 지역 인재는 1단계 합격자들 80% 컷이 3등급, 전년도에는 2.13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최종 입학자는 3.23등급으로 전년도 2.21등급에 비해서 네, 입학 성적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는 뭐 3.45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 3.11 그리고 3.38 최종 입학자인데 최종 입학자 전년도는 2.05 등급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뭐 다문화 가정 자녀도 3.92 요거는 이제 뭐 입결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모집 인원이 적어서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농어촌은 어쨌든 이제 뭐 모집 인원이 적은 건 아니었는데 네 추가 합격 지금 예비 8번까지 돌았다라고 한다면 애초 모집 인원이 지금 11명이었으니까 네, 대략 한 80% 정도까지는 일단 돌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입결 80% 1단계 컷은 지금 2.44였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91이었고요. 그리고 최종 입학자도 2.44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1등급이 80% 최종 입학자 컷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서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네, 요 정도로 해서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 최종 이제 2월 된 인원이 지금 7명이었었으니까 최초 합격한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많이 빠졌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입학 성적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전형 요소별 성적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전형 요소별 성적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류 평가 점수와 면접 평가 점수를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그 여기 그 뭐야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한 건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정성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는 뭐 어떤 생기부가 되게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네 그냥 좀 확인해 보시면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산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네 진짜 정성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좀 한계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2월 인원 규모를 그러니까 아까 수시 2월 인원이 뭐 정원 내 기준으로 지금 네, 제가 이제 69명 정도가 2월이 됐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이 아까 26명인가? 네, 그렇게 됐었죠. 26. 자, 그럼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이 지금 총 26명을 모집하려고 했었고, 지역 인재가 71명, 그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5명, 다문화 가정 자녀 2명을 이제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여기서 26명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류 합격자들 중에서 지금 서류 점수가 이 정도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4명만 지금 모집을 했고 22명을 지금 모집하지 못했다는 거.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71명 모집에 24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략 한 47명 정도를 지금 네, 충원하지 못했다는 거. 국가보훈 대상자는 지금 제로인 것 같고요. 다문화 가정 자녀도 지금 1명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70명 정도 나오거든요. 70명 정도 나오니까 2월 인원 규모 69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중에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은 최종 모집 인원이 수시에서 모집한 인원이 4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고 지역 인재는 24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충원율로 따져보면 정말 충원율이래. 일단 최초 합격 이제 등록자 비율을 놓고 따져보면 이제 조금 의외의 결과가, 뭐,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지역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교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록률이 100%에 가까운데, 여긴 좀 등록률이 50%도 지금 안 되고, 네,
40%도 지금 안 되는 그런 등록률을 보여서 네, 등록률이 좀 상당히 좀 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뭐 정확히 그것까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도 이제 최종 2월 인원 규모가 7명이 이제 2월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7명이 2월이 됐었는데, 뭐, 최초 모집하려고 했었던 인원이 총 11명이었으니까, 11명 중에 4명만 등록했다면, 네, 7명이 2월 된 게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우리가 2월 인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최초 등록자 인원을 이렇게 해서 조금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평가도 역시 이제 그 인원들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점수는 참고용 자료로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수시 입결에 대한 부분은 좀 마무리 짓고요. 바로 이어서 정시 전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된 데이터가 이제 다른 뭐 교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요것만 일단 좀 살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이제 2024학년도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네. 네. 자, 우선 제가 보면서도 지금 인원 때문에 잠깐 네, 탄성 아닌 탄성을 좀 지르고 있었는데 우선 이제 뭐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니까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반영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국수 영탐 반영 비중이 각각 모두 다 균등하게 25%씩 반영이 된다는 점, 네, 그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이제 1단계, 2단계로 이제 좀 나눠져요. 그래서 작년 이제 뭐 교대 정시 이제 뭐 조금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1단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수능 100%로 이제 2배수만 모집을 하고 그죠? 2배수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수능 성적 90% 그리고 면접 10%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면접의 실질 반영률이 이렇게 안 높아요. 그러니까, 수능 총점은 1000점 만점에 수능 90% 900점 주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 중에서, 네, 80점을 기본으로 깔아주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은 10%가 아니라 한 2.2% 정도 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어떤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아까 시작 전에 이제 조금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기억하기로 이제 수시 2월 규모가 적진 않아서, 최초 모집 인원 규모가 이제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 181명이 이제 모집을 하려고 했었고, 여기에 2월 인원 규모 69명이 더해져서 총 250명이 자랐는데, 지금 보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났네요. 그래서 수시 모집 합격자 한 명 포기로 인한 2월이 또 나타났다고 하니까, 네. 최종 모집 인원이 지금 251명까지 갔다. 이렇게 한 명 차이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네, 251명이 모집 인원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애초 모집 인원 181명에 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증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실 게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던 이제 2025학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이제 모집 인원 규모는 125명이었었습니다. 125명. 그러니까 뭐 농어촌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시 2월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규모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고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125명이 2025학년도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인원이 증가하고 정시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교대 정원 12% 감축까지 적용을 했을 때 모집 규모는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수시 2월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 네, 더 증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됐다는 측면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 네, 2월 규모가 그렇게 작년만큼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추후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모집 인원 지금 251명, 지금 이제 최종 모집 인원이 이제 251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원자들은 지금 778명. 네, 경쟁률 뭐 엄청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 경쟁률이 2.08대 1이었거든요. 2.08대 1.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이 거의 없었었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3학년도는 2.08대 1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두 배수 정도니까 지금 251명의 두 배수라고 한다면 502명이 됐을 텐데 자, 그러면 최소한 276명은 결론적으로 2단계 면접을 가보지 못하고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작년에 교대 같은 경우에 교대 정시가 수시 2월 규모가 거의 대부분 모든 교대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경쟁률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같은 경우는 뭐 최종 경쟁률은 좀 그 2023학년도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네, 7명 2월 된 인원 모집을 해서 이제 20명이 지원을 했고 최종 경쟁률 2.86대 1. 이전 연도는 4명이었는데 당시에는 2.75대 1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 수능 환산 점수 현황이 이제 좀 나와 있는데, 네, 전형별 지금 수능 환산 점수는 대략 이제 660점 정도, 일반 학생, 666점,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 595.13점이었는데, 자, 요거를 이전 연도 기준하고 조금 적용을 해보면요, 이전 연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네, 80% 컷이 일반 전형 기준으로 738.3 4점이었었습니다. 738.34점.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도 736.99점이었습니다. 네, 점수가 정말 이제 작년에 정시 지원할 때도 점수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대충은 예상은 했었는데 실제 결과치를 열어봐도 네, 일단 점수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시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어떤 교대를 선택할지 작년에 이제 정말 눈치 작전 이제 그 경쟁률이 좀 심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80%컷 자체가 이 정도까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 9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제 대략 그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640 미만은 아예 존재하지는 않았고, 네, 640점 이상이 무려 18명이나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일단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2025학년도죠.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이제 2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모집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점수대이긴 하지만 네, 이 점수대가 이제 고스란히 유지될지는 정말 올해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 조정이 분명히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더 추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640 미만도 지금 4명이 네,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은 뭐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정도로만 네,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 교대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네,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가르치는 어떤 보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망이 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전주교대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 지원하고자 이제 고민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전주교대 입시 결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